정환의 치사야. 정치 있는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2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에 아마 어제 오후 3시 앞뒤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일이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생방송을 찾아보셨다, 기자회견을 봤다 이런 분들도 저도 옆에서 봤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공식석상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두 분은 김건희 씨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과는요. 예. 세 가지가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적시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복해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진정성인데요. 어제 김건희 씨 사과는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주 적절치 못한 하여튼 이 요건에 매우 부족한 거였고요. 네. 지금 오늘 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 사과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제 윤 후보가 한 번 했고, 네. 김건희 씨 두 번째로 어제 했고, 아마 세 번째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의 필요성을 캠프 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요. 네. 좀 신경민 의원님 지적처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일부 반대 진영에서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네. 사실상 이게 대중 앞에 처음 이렇게 나서면서 또 후보자의 본인도 아닌 배우자로서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과문도 작성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솔하게 또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진영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폄훼하거나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스스로 사과 기자회견문을 다 작성을 한 겁니까? 그리고 본인의 결단에 따라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거예요. 네, 선대위 어제 차원에서는 이렇게 같이 준비한 게 없어요? 네네. 아니 선대위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논의를 했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작성의 초안들이나 그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여러 가지 이력의 의혹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초기의 대응들이 다소 좀 거칠고 좀 투박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와 또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어제의 사과는
어쨌든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담은 그런 사과였다. 그리고 후보가 어제 유튜브에서 이것은 뭐 김건희 대표 본인이 직접 그것을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같이 최종적으로는 그 초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사과문에 대해서 아쉬움 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물론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이게 남편한테 사과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냐 사과 기자회견문을 조금 선대위에서 같이 조금만 더 만져서 진짜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어땠겠느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좀 예, 그런 있어서. 지적들도 있고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대표 본인의 마음에 충실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다소 실질적으로 대국민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너무 이렇게 치중했다라는 측면의 지적은 뭐 일견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있지만 본인이 김건희 대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본인이 감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과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사과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했던 내용을 이제 밝혔어요, 같이.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보도자료가 이제 14페이지짜리가 나왔고요. 어제 사실 7분 정도 했던 것은 뭐 감성적인 게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데 진정성을 읽기에는 앞에 들어간 감성이 너무 길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았어요. 이 대목에서 무슨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중요하며 거기서 무슨 유산 얘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선대위에서 스크린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대위에서 스크린을 했다면 이런 원고가 나올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원고를 인도스 승인해 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시기와 방식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특히 원고의 대부분을 감성적 접근으로 하고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풀렸다. 오기였다. 잘못 기재했다는 부정확했다, 거죠. 이렇게 부정확했다. 뭐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그냥 실수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특히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7분 원고를 작성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원고가 어떻게 해서 선대위와 김종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없이 일요일 오후 3시가 갑자기 잡혔다면 이거야말로 물론 남의 그 선대위원회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14페이지짜리 그 보도 자료도 뭐 이 부풀렸다 내지는 오기였다라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부풀렸다, 오기였다, 뭐 기억의 착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진정성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 뭐 문제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추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분히 이제 김건희 대표의 뜻을 많이 존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처음 대중 앞에 그리고 이런 수많은 언론인들 앞에 쓰는 그런 자리였고 그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음에 담은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감성적 터치로 비춰졌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치적 판단이 옳았느냐 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그냥 뇌피셜로 추측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선대위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거쳐간 과정이 있지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김건희 대표의 뜻을 많이 존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신경민 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 반응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왔어요. 그 선대위 차원에서 나온 반응도 사실은 아주 격렬하게 뭐 이번 사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역풍을 우려했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후보 맞습니까? 본인은 예.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미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원칙에 따른 거고요. 예.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잘못 건드렸을 때 여러 가지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고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는 나왔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분위기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신환 의원님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가족 문제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가족들 또한 지금 아들 문제도 그렇고 네.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직접 공격은 안 했지만 민주당의 대체적인 반응들이 또 의원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평가들을 하는 것은 네. 조금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 그리고 사과에 대한 마음들도 충분히 담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필요하면 뭐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예, 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청취자분들께서 이 토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오늘 당 내부를 향해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런 일종의 막 경고성 메시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나중에 부인하고는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기자들도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나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양쪽에서 지금 다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가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동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지위로 봐서 이게 3자의 입장에서 무슨 훈수 두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내부적 평가고요. 너무 심하다.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선대위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사퇴할 수는 있으나 당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은 수행하겠다고 했으니 네. 지금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선대위에 보직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대표로서 그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러 방송에서 그것을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계속적으로 제3자적 평가들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로서 그것을 수정하고 본인의 지위와 권한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런 식으로 바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 내부에서 풀 거 있으면 풀면 되는데 자꾸 밖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가 선대위가 이제 흔들리는 그것을 것 같다, 본인은 재언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나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번 선거 참 뭐 처음 보는 선거예요. 후보들이 뭐 유력 후보들이 수신제가를 가지고 이렇게 난타전을 하는 것도 처음 보는 거고요. 네. 당 대표가 이렇게 다 선대위 보직을 다 떨치고 나가서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렇게 내고를 위해서 선대위 출범을 지연을 시키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가 선대위 보직을 다 떨치고 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언론 회견을 통해서 선대위를 두드려대는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대표의 의도가 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 정치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단어만 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오신환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하고도 정치 활동을 같이 네.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3일 이제 울산회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 뭐 태업이든 보이콧이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후보를 비판하고 사실은 지금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리더십 있게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절실하고 또 뭐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은 어쨌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한 당사자일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것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는 측면 그것이 결국에는 후보의 리더십 얘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아시다시피 좀 독특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네. 그리고 왜 저러고 있는지는 저는 일견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 네. 상태로 계속 방치해두면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자기 판단에서 네. 저렇게라도 해서 극약 처방을 통해서 뭔가 흔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렇게 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뜻도 이루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당대표로서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으로 이제 종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다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고 그것이 정치가 뭐 아니면 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타협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의 뭐 본인의 소신이나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잘 이렇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윤 후보가 못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김종인 네. 위원장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사실은 조만간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래 이준석 대표를요? 예, 그래서 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사실 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팀 만드는 작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같이 함께 공동행보를 공동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건 뭐 원래 수순이니까요. 네, 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뭐 크게 외연이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들이 이제 당 내외의 뭐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행보 이게 이제 비전통합위원회인데 이걸 이제 띄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옆집하고 다르게 뭐 무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선이 이제 또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인선을 가지고 또 한번 과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건 뭐 그런 용도로 쓴다면은
이게 호남이나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된다랄지 안 해야 된다랄지 있어서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은 겪긴 겪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걸로는 아주 뭐 아니, 신경민 의원님 지금 선대위 직책 없으시잖아요. 혹시 비전통합위원회 이렇게 직책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능성 있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통합의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예.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이렇게 갈등 국면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런 식의 통합 행보와 뭔가 잘 돼가는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뭐 이것을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극복해 가려는 어떤 그 방안들을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등장이 저는 뭐 호남에서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 실질적인 얼마만큼의 지지층들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어쨌든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에게 주는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갖는 그 권력의 의지를 네. 분명히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윤 후보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와 관련한 관계 설정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일실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안철수 대표는 당장 정략적인 판 흔들기용 발언이다. 이러면서 연대 가능성을 일축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의 의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뭐 하나가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를 네. 해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디에 배치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그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요. 그 시나리오는 뭐 정말 믿거나 말거나 이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윤 후보는 아주 급락을 하는 거죠. 예. 급폭락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하여튼 하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괜찮은 거죠. 둘이 비등비등하다가 지금 이렇게 판세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제안을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 후보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네. 성사될 수 없는 전혀 성사될 수 없어요. 국민 우롱하는 처사고요. 네. 안철수 후보조차를 너무 갈 때까지 가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네.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야권 연대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런 분을 지금 갑자기 또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자리를 나눠주겠다는 어떤 전형적인 원칙 없는 야바이 정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반응한 것과 같이 예. 예,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길 대표는 슬쩍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는데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딱 방어막을 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 사람이고 아니고 떠나서 제가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 문제 이 말씀 나누면 이제 오늘 네. 시간 끝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자꾸 지금 TV 토론 해야 된다. 뭐 지금 당에서는 이 법정 토론을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 TV 토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그 뭐 법안 새로 낸 건 뭐 그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죠. 공격의 일환인 거고요. 네. 지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딱 법정 토론 3번 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양자 토론입니다. 간훈이나 뭐 방송기자 클럽처럼 초청 토론은 뭐 그때도 많이 했고요. 문제는 양자 토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3자 토론이 처음에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냐 뭐 어쩌냐 그런 건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서로 이게 공방을 주고받는 거 보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진정성, 말 바꾸기, 진정성을 공격을 하는 이것도 공격이고요. 네. 결국은 뭐 TV 토론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을 뭐 깊이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말 바꾸기 그리고 거짓말 이런 부분들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여러 지금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들로 이것이 정책과는 무관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무려 16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뒤로 갈수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전혀 토론을 기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토론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공식선거 운동 전에 지금 말씀하신 관훈 토론이나 전문가 패널들을 통한 그런 토론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그것을 뒤에서 숨는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오신환 상황1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12.9도로 평년보다 7.7도가 낮았고 낮 기온 영하 3.9